2024년이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제도가 실제로 인구 감소와도 지방 소멸과도 연관이 깊다고 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 출마를 해서 떨어졌을 때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저한테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찍었어요. 정말 열심히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고맙다는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해요. 경상북도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내가 찍은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내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태반인 거죠. 지역의 살림을 좀 살아보고자 지역에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 꿈을 이 지역에서 펼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치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는 민주당으로 경북에서 안 되고 수도권으로 나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무슨 지역의 미래를 이 지역에서 도모할 수 있겠느냐. 전 단적인 예가 여기서 좀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소속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정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한국 정치, 이런 정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정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절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행 선거구 제도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의 면적을 보면 3,678.3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인구는 20만 2,531명인데 선거인 수는 17만 8,608명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1명이 되고 서울 강남구의 면적은 39.5km 제곱미터가 됩니다. 선거인 수는 45만 9,580명. 또 인구는 54만 5,355명인데 국회의원 수는 3명이 됩니다. 인구 면적은 약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지방의 이런 국회의원 선거구에서의 대표성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한 집 건너 두 집이 비어 있고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경우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경험하고 이곳의 문제를 느끼는 건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일 몸으로 겪고 있는 것도 우리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정치인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수도권의 정치인들은 우리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단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정치권에서 대변해 줄 사람들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현안과 사정을 충분히 잘 알아야만 대표성을 띌 수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 소멸 진입 지역 또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군들이 다가 이렇게 이 복합적인 선거구입니다. 근데 이 선거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출신은 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지내고 내려와서 그다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매우 힘든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니까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인재가 자꾸 나가니까 지방에서 정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이나 군수를 뽑으려고 하면 사람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는 도청의 직원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공무원 중에 우리 지역 출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찾거나, 내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 가 있는 잘 나가는 공무원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 게 지금 우리 지방 자치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게 현재 선거 제도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좀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데 500명이 넘는 분들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한 분만이 정당 공천이 없는 제주도의 교육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 정치의 경쟁이 실종이 됩니다. 경상북도 의회만 봐도 60명의 도의원 중에 바른정당의 의원이 2명 계십니다. 한 3% 정도인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 지지율이
3%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선거제도 때문에 58대 2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부의 정치 경쟁이 실종이 되고 다른 방식으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더 찾기 어려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현재의 선거제도와 지방정치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제도와 지방 소멸과 좀 연관해서 살펴보면 지금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수가 나머지 지방의 의석수와 비슷합니다. 당연히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수도권은 항상 선거 자체가 좀 박빙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의 의제를 놓고 경쟁하게 되고 이것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선이 아니고 0.5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게 아니다. 공천받아서 당선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목소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어떻게든 특정 정당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는 의제 자체가 국회에서 또 먹혀들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지방 소멸 이슈가 국회에서는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거죠. 공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대 양당에서 영남에서든 호남에서든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찾는다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당에 충성을 한다든지 정당의 정체성만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공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인재가 없어서 한다는 아니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은 네. 지역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게 도민들 입장에서도 손해거든요. 시군 몇 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지역구로 삼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